이번 시간에는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점검, 조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일찍 발명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전기모터는 마찰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의 시도 끝에 탄생하였는데요. 1884년 영국에서 고용량 축전지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최초의 전기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가솔린에 밀렸다가 다시 개발이 한창인데요. 때맞춰 이번 시간은 전기자동차의 전기장치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수고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선생님. 전기 자동차가 개발된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닌데 요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으로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을 예상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분진으로 인하여 폐암이 걸리고 지구상에서 오존이 생성되어 사람들의 호흡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차에는 어떤 것이 있죠? 네,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고유가 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 외에도 배터리 기술과 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모터 및 관련 부품의 성능이 뒷받침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의 활발한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요소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오늘 배울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측면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를 옮겨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여긴 남자 화장실인데요. 미션이 급해도 그렇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까지 따르면 어떡해요? 급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에이, 이거 어떡해. 손도 다 젖었네. 해주세요. 진짜. 너무했어. 화장실까지는. 그만 보자.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기 자동차 장치를 점검하고 교환 여부를 결정하라. 알겠습니다. 열심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아니다 우리 PD님 이거.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의 점검, 조정, 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의 점검과 조정, 교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관련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부품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전기차 주행 모드에서 출발과 가속 시 시동키를 온한 후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 모터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큰 구동력을 요구하는 출발과 언덕길 주행 시에는 모터의 회전 속도는 낮아지고 구동 토크는 높여서 언덕길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속기는 없지만 순수 모터의 회전력을 조절하여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속 시에는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가 요구하는 속도보다 높아서 가속 페달을 작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전기 모터의 구동력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 바퀴의 주행 관성 운동 에너지를 구동 모터는 발전기로 역할을 대신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주행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때 고전압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AC 100V, 220V의 전압을 이용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완속 충전 시에는 표준화된 충전기를 사용해서 차량의 앞쪽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인렛을 통해 충전하여야 하며 급속 충전 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급속 충전보다 충전 효율은 높아지는데요. 이때 배터리 용량의 95%까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DC 360V의 고전압을 이용하여 빠르게 충전하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차량 연료 주입구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 인렛 포트에 급속 충전기에 아울렛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충전 효율은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가는 거니까 가솔린이나 디젤과는 좀 다를 듯한데요. 이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배터리 팩이 놓여지고 360V 27kWh의 고전압을 이용해 모터를 구동합니다. 모터의 속도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변속기는 필요 없고요. 대신 토크를 증대하기 위한 감속기가 설치됩니다. 고전압을 PTC 히터, 전동 컴프레서에 공급하기 위한 고전압 정션 박스가 PE룸, 즉 내연기관의 엔진룸에 있고요. 그 아래로 완속 충전기, 전력 제어 장치가 놓여집니다. EPCU는 VCU, MCU, LDC가 통합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전기 자동차이다 보니 주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충전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차의 충전 장치는 완속과 급속, ICCB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는 별도로 설치된 220V나 380V용 전원을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ICCB는 가정에서 충전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완속 충전 시에는 차량 내에 별도로 설치된 충전기 OBC를 거쳐서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그럼 충전된 배터리가 구동 모터까지 잘 전달되어야 할 듯한데요. 이 어떻게 전달되나요? 일반 차량처럼 어떤 연결 장치가 있을 듯한데요. 고전압 회로를 살펴보면 고전압 배터리 PRA12,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서, LDC, PTC 히터, OBC, MCU, 구동 모터가 고전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팩 안에는 고전압 배터리와 PRA12가 방수 타입으로 밀봉되어 장착되어 있고, 또한 고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동 모터는 전기 자동차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로 높은 구동력과 출력으로 가속과 등판 및 고속 운전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감속기는 일반 가솔린 차량의 변속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러 단이 있는 변속기와는 달리 일정한 감속비로 모터에서 입력되는 동력을 자동차 차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모터의 동력을 받아 기어비만큼 감속하여 출력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토크 증대 기능과 차량 선회 시 양휠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차동 기능, 차량 정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구동계 동력 전달을 단속하는 파킹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뭔가 좀 다른가요? 일반 자동차와는 많이 다른가요? 고전압 배터리, 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 대신에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폴리머, 고체 또는 젤 형태의 고분자 중합체인데요.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DC 360V 전격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DC 3.75V의 배터리 셀 중 총 96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모듈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쿨링 시스템은 공냉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내의 공기를 쿨링팬을 통하여 흡입하여 고전압 배터리 팩 어셈블리로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PCU는 전기차의 통합 제어기인 VCU, 구동 모터로 보내주기 위해 고전압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장치인 인버터 MCU,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차량용 12V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인 LDC와 외부의 220V 교류 전원을 전기차용 360V 직류로 변환해주는 완속 충전기인 OBC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BC는 차량 주차 상태에서 AC 110V, 220V 전원으로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완속 충전하는 차량 탑재형 충전기인데요. BMS와 협조 제어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방식인 정전류와 정전압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VCU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제어기인데요. VCU는 EV의 메인 컴퓨터로 MCU, BMS, LDC, OBC, AHB, CLU, FATC 등과 협조 제어를 통해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VCU는 BMS, MCU와 정보 교환을 통해 모터의 구동을 제어를 하는데요. BMS는 고전압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 온도 등을 측정하여 SOC 값을 알아냅니다. 현재 고전압 배터리의 가용 파워를 VCU에게 다시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CU는 AHB, MCU, BMS와 정보 교환을 통해 회생 제동을 하게 되는데요. AHB 시스템은 운전자의 요구 제동량을 BPS로부터 받아서 연산을 통해 이를 유압 제동량과 회생 제동 요청량 등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MCU는 인버터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받은 직류 전원을 3상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킨 후 전기차 통합 제어기인 VCU의 명령을 받아서 구동 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LDC는 고전압을 12V 저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량의 각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 변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LDC, MCU, 모터 등은 작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이런 것들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하기 위해서 냉각 순환 장치를 두게 되는데요. 그게 전기식 워터펌프인 EW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전기장치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교환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점검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전에는 먼저 고전압을 차단합니다. 차단 방법은 고전압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정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안전 플러그를 분리하여 고전압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보조 배터리 마이너스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플로어 카펫 뒷좌석 가운데의 커버를 탈거합니다. 후 안전 플러그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잔존 전압을 점검하는데요. 잔존 전압은 인버터 캐패시터 방전 확인을 위하여 인버터 단자 간 전압을 측정합니다. 인버터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의 전압값을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30V 이하일 경우에 고전압 회로의 정상적인 차단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30V 초과 시에는 고전압 회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작업이 끝나면 먼저 전압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는데요. 방법은 첫째, 안전 플러그를 탈거하고 둘째, 고전압 배터리 측의 안전 플러그 플러스 단자와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 마이너스 단자 간 전압을 측정하시는데요. 정상적인 전압값은 120V에서 207V 정도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고전압 배터리 측의 안전 플러그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 케이블 플러스 단자 간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전압값은 120V에서 207V 사이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안전 플러그를 장착합니다. 다섯째, 고전압 배터리 플러스 단자와 고전압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간의 합성 전압을 측정합니다.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네,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정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자동차랑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정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솔직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은 요즘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또 전기만 사용하는 이제 전기 차량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자동차의 정비할 때는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제 엔진이 달려 있겠죠. 엔진이랑 미션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에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이제 전기 모터 하나만으로 다 이제 엔진 출력, 그 차량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보통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에 뒷좌석 그러니까 뒷좌석 시트 바로 뒤쪽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그 배터리 그가 차지하는 부피랑 무게가 하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차량 하부에 이게 납작하게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뒤쪽에 이제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바퀴나 이런 일반적인 뭐 차량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해주는 뭐 셰시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편의 장치들, 뭐 헤드램프, 라이트, 뭐 와이퍼, 윈도우, 뭐 이런 기본적으로 차량의 안에 운전자들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편의 장치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편의 장치 중에서도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이제 편의 장치들이 들어가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긴급 제동 시스템, 뭐 이런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뭐 이런 부분들도 일반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나 다 이제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어 요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전기 차량 같은 경우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슷할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어디서 동력을 추출을 해놓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 다 배터리도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되고요. 일반 차량에 사용되는 그런 전기 장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고전의 배터리 외에 시동을 걸고 켜줄 수 있는 뭐 그런 신호라든지 그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랑 일반 자동차는 어떤 차이? 전기 자동차랑 일반 자동차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죠. 일단 차량의 기본적인 뭐 셰시 부분이나 기본적인 뭐 그런 차량의 요소들은 많이 외형적인 형태라든지 그런 게 많이 흡사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반 자동차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랑 미션이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에는 그 앞에 엔진룸 공간에 이제 그런 뭐 요소들이 없고, 이제 전기 모터가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전압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해주는 이제 인버터라든지 뭐 그런 요소들이 위에 자리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들은 뒷좌석 밑이나 아니면은 뒤에 트렁크 하단 부분 요런데 근처에 이제 연료 탱크가 이제 보통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이제 무게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차량의 하부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배터리 장착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하중 이동이랑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퀴라든지 이런 하중을 지탱하는 이제 셰시 장치들의 이제 부품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일반 하이브리드 전기 중에 정비소에 동시에 왔다면 초분까지 같아서 분초까지 왔다면 어떤 장부터 정비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뭐 현상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는데 무조건 다 작업을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서부터 좀 그런 이제 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일단 세 차량의 케이스를 다 들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경정비나 이런 수준의 정비가 아니라고 하면 뭐 좀 이제 좀 점검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뭐 쪽에 차량을 먼저 점검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리나 아니면 점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는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증상인지 먼저 일단은 확인한 후 일단은 그 내용을 고객한테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아마 이제 센터나 아니면 큰데 이제 전문 업체로 아마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도 일단은 제가 이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작업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이제 거기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점검을 해봐야겠죠. 시간을 두고.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충전 장치는 급속, 완속, ICCB로 구성,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는 별도로 설치된 220V나 380V용 전원을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 ICCB는 가정에서 충전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고전압 회로는 고전압 배터리, PRA12,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서, LDC, PTC 히터, OBC, MCU, 구동 모터를 고전압으로 연결합니다. 구동 모터는 전기 자동차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로 높은 구동력과 출력으로 가속과 등판 및 고속 운전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속기는 일정한 감속비로 모터에서 입력되는 동력을 자동차 차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 대신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폴리머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EPCU는 전기차의 통합 제어기인 VCU, 구동 모터로 보내주기 위해 고전압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인 인버터 MCU,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차량용 12V로 변환시키는 장치인 LDC, 외부의 220V 교류 전원을 전기차용 360V 직류로 변환해주는 완속 충전기인 OBC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기식 워터펌프인 EWP는 LDC, MCU, 모터, OBC를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를 강제 순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점검과 조정, 교환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오프로 하고 보조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하고 둘째, 플로어 카펫 뒷좌석 가운데 측 커버를 탈거한 후 마지막으로 안전 플러그를 탈거하면 됩니다.